부모님에게서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서 유류분을 전부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바로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을 잘 이용해 상속을 설계한다면 큰 상속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김두원 씨였습니다. 고 김두원 씨는 2024년 2월에 돌아가셨고 부인과 사이에 자녀 4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장남은 김도영 씨입니다. 김두원 씨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전 김두원 씨는 김도영 씨가 장남이니 재산 절반 정도를 가지고 다른 자녀들은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를 원했죠. 그래서 김두원 씨는 일단 장남인 김도영 씨에게 2004년 3월에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건물은 2015년 10월에 20억 원에 팔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평생 생활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김두원 씨가 돌아가셨을 때 통장에 남은 돈은 9억 원 정도였습니다. 김도영 씨 동생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장남 김도영 씨가 받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현재 5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은 재산은 9억 원밖에 안 되니 남은 9억 원을 나누더라도 유류분도 보장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김도영 씨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김도영 씨는 어느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 아버지 김두원 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다른 형제들은 김도영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소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다른 형제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장남 김도영 씨가 57억 원짜리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전부 가졌는데 유류분을 한 푼도 안 줘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 사안에서 김도영 씨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에 관해 이전 영상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생전 증여 재산에 남은 상속 재산을 모두 더한 다음에 상속 채무를 빼서 계산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김도영 씨가 받은 재산의 현재 가치인 57억 원에 남은 재산 9억 원을 더한 66억 원입니다. 피상속인 김두원 씨에게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넷이 있으므로 유류분 비율은 각 8분의 1 지분, 유류분 액수는 60억 원 나누기 8, 그래서 8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두원 씨는 57억 원이나 받아왔죠. 그래서 남은 상속액은 9억 원은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세 형제가 나누어 갔습니다. 3억 원씩 말이죠. 그럼 다른 세 형제는 각자 유류분 8억 2,500만 원에서 3억 원을 뺀 5억 2,500만 원, 총 15억 7,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억 7,500만 원,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 형제는 유류분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김도영 씨가 상속 포기를 하는 바람에 김도영 씨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먼저 대법원은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재산을 받은 때와 같아져서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있었거나 악의의 수중자일 때만 유류분 반환이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증여라면 모조리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데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관련 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영상 안 보시는 분이 많을 테니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손주, 며느리, 형제, 사실혼 배우자, 교회,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 증여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5년, 10년 전에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재산을 증여받았어도 그 증여 시점 당시에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이 증여가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그 증여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인 김두원 씨가 장남 김도영 씨에게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준 2004년 3월 당시 이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1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두원 씨는 장남에게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주고 나서도 경기도 성남 수정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김두원 씨는 2015년 10월에 이 오피스텔을 20억 원에 팔았죠. 그런데 2004년 3월 당시 이 오피스텔 시세는 12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즉 피상속인 김두원 씨가 사망한 때인 2024년 2월 기준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57억 원이 되었지만 20년 전의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성남의 오피스텔보다 저렴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상속 포기의 실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2004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김두원 씨가 장남 김도영 씨에게
11억 원짜리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지었더라도 김두원 씨에게는 여전히 12억 원짜리 수정구 오피스텔이 있었으므로 장남 김도영 씨는 이른바 아기의 특별 수익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받은 재산보다 남은 재산이 더 컸으니까요. 그 결과 김두원 씨의 장남인 김도영 씨는 현재 시세 57억 원짜리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20년 전에 증여받았지만 김두원 씨가 사망한 후 곧바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공동상속이 아닌 제3자처럼 되었고, 재산을 증여받은 2004년 3월 당시 아기의 특별 수익자라고 할 수 없어 57억 원짜리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결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상속포기 신고를 해보라는 조언은 15억 7,500만 원짜리 조언이 되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 김두원 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상속 포기를 못했다면 김도영 씨는 10억 7,500만 원을 동생들에게 고스란히 반환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받고 상속인에 대한 상속 포기를 하면 이 사람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된다. 둘째, 상속 포기를 한 사람이 재산을 받은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 시점보다 앞선다는 것을 전제로 재산 증여 당시 증여 재산보다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 더 많았다면 이 사람은 선의의 수익자가 되어 이 사람이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 포기와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이 내용을 잘 활용한다면 상속에서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벤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